일본 영화에 한국 배우가 나옵니다. 심은경. 그녀가 연기한 인물은 일본에서 활동하는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그리고 그 작가의 이름은 성씨 하나뿐인 짧은 이름이에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정작 그 말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 영화 여행가 나날은 그런 한 작가가 눈 덮인 마을로 떠나는 조용한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의 끝에서 영화 한 편을 천천히 걸어보는 시간. 영화를 걷는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 함께 걸을 영화는 미야케쇼 감독의 신작 여행가 나날입니다. 2025년 부산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아시아 프리미어로 초청되었습니다. 그럼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야케쇼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 그리고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큰 사건 없이 빛과 날씨와 시간의 결을 가만히 길어 올리는 감독이죠. 무언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심심할 수도 있지만 그 고요한 화면 안에서 오래 머무는 사람에게는 좀처럼 잊히지 않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번 여행가 나날의 영어 제목은 Two Seasons, Two Strangers, 두 계절, 두 낯선 사람입니다. 제목 그대로 미야케쇼는 두 개의 여행을 한 편의 영화 안에 포개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름입니다. 작가 이가 노트에 연필로 써 내려가는 이야기. 영화 속의 또 다른 영화, 극 중 극이에요. 나기사라는 여자가 이름도 알 수 없는 낯선 바닷가 마을에 닿습니다. 마을의 역사를 다룬 작은 박물관에 들렀다가 이내 따분해져서 인적 드문 바닷가로 발길을 옮기죠. 그곳에서 또래의 청년 나츠오를 만납니다. 둘은 금세 친해집니다. 비 오는 날 다시 만나 간식을 나눠 먹고 조금은 위험해 보이는 거친 파도 속에서 함께 헤엄을 칩니다. 대단한 사건은 없어요. 그저 낯선 두 사람이 잠시 나란히 있었다는 것. 여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겨울입니다. 이 여름의 이야기로 만든 영화가 완성된 뒤 작가인은 이번엔 진짜 여행을 떠납니다. 폭설이 내리는 마을, 시내의 숙박업소에는 빈방이 없고 그녀는 산속 깊은 곳에 민박집까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의 주인은 무뚝뚝한 중년의 사내 벤조입니다. 말수 적은 벤조와 눈 속의 옛집에서 보내는 며칠, 한밤중에 꿈결 같은 시간을 함께 지나는 사이 이의 얼굴에는 어느새 희미한 생기가 감돕니다. 여름과 겨울, 두 여행은 계절만큼이나 달라 보이지만 묘하게 결이 닮았습니다. 두 주인공 모두 여성이고 누구나 가는 관광지를 벗어나 외진 곳으로 흘러가고 그곳에서 낯선 남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로맨스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아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오히려 그래서 더 속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이 여행들에는 목적이랄 게 없습니다. 가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평소엔 가지 않았을 곳에서 평소엔 만날 수 없던 사람을 만나 평소엔 해보지 않았을 일을 해보는 것. 익숙한 길을 벗어나 낯선 곳에서 받는 그 시간의 작은 선물들. 그게 여행과 나날의 거의 전부입니다. 사실 이 영화의 굳이 주제라는 걸 찾아야 하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찾아야 한다면 그건 첫 번째 여행과 두 번째 여행 사이에 서 있는 작가 이의 얼굴에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쓴 작품이 영화가 되었고 나름 호평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는 여전히 자기 재능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 불안은 그녀가 쓴 이야기 속 청년 나츠오의 자신감 없고 어딘가 우울한 얼굴에 그대로 비쳐있죠. 어쩌면 그건 감독 미야케쇼 자신의 고민이기도 할 겁니다. 만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는 나에게 정말 재능이 있을까 하는 그 막막함이요. 그렇다면 돌파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는 어느 순간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말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인생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나는 영원히 그곳에 있고 싶다.
말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싶다. 말로 먹고 사는 시나리오 작가가 말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미야케쇼 감독의 진심 어린 소망이 아닐까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자리, 그곳에 오래 머무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 여행가 나나를 보고 나면 그 소망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멀리 떨어지고 싶다는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한 사람의 만화가에게 닿게 됩니다. 이 영화에는 원작이 있습니다. 시게 요시하루, 일본 만화의 한 변방에서 조용히 자기 세계를 그려온 작가입니다. 미야케쇼는 그의 두 편의 페나 만화, 1967년의 해변의 서경과 1968년의 눈집의 벤시를 영화로 옮겼어요. 한 편은 주인공이 쓴 극 중 극으로, 다른 한 편은 주인공의 실제 여행으로. 영화의 두 계절은 바로 여기서 온 것입니다. 시게 요시하루, 들어보신 분도 처음인 분도 계실 겁니다. 화려한 작가는 아니었어요. 평생 가난했고 자주 펜을 놓았고 오래 은둔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만화를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은 그 무심한 세계를 좀처럼 잊지 못합니다. 저도 최근에 그의 원작 만화를 직접 구해 읽어보았습니다. 1967년에 그린 작품 해변의 서경은 이씨 일가라는 작품과 함께 있지요. 당시 일본에 사는 제일 조선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주인공 이씨가 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책장을 넘기면서 가장 놀란 건 이야기가 너무도 아무렇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드라마를 만들지 않고 그냥 옆집 풍경처럼 툭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그 무심함 때문에 오래 마음에 남아요. 생각해보면 이게 영화 속 이가 말한 그 마음과 같습니다. 말을 높이지 않는 것, 설명하지 않는 것, 말에서 한 발 떨어진 자리에서 오히려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 미야케쇼가 시계의 세계에 끌린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요? 두 사람은 시대도 장르도 다르지만 같은 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말을 비우는 방식으로 담아내기. 그래서 여행가 나날은 단순한 여행 영화가 아닙니다. 빌딩 숲에서 시작해 설원에 이르기까지 영화를 따라 걷다 보면 관객의 마음도 어느새 그 고요한 눈밭에 함께 서 있게 됩니다. 무언가 대단한 깨달음을 손에 쥐어주지는 않아요. 다만 말로 다 설명되지 않는 곳에 조금 더 오래 머무르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 하나를 가만히 건네줍니다. 여러분에게 여행은 무엇인가요? 무언가 대단한 것을 보러 가는 일인가요? 아니면 익숙한 말과 일상에서 잠시 멀어지기 위해 낯선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인가요? 미야케쇼의 여행가 나날, 그리고 그 화면 너머에서 먼저 그 길을 걷고 있던 시게 요시하루의 세계였습니다. 오늘도 영화를 걷는 저녁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